반갑습니다. 꾸몽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또 추워진다는 재난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참 추운 게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생각하면 또 추운 게 낫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석고종물 수채화라는 이제 5시간 안에 이절지에 완성해야 되는 그런 미대 입시 실기를 했는데요. 수채화를 꽤 오랫동안 하고 미대에 진학을 했는데요. 미대는 이제 제가 디자인과였는데 디자인과이다 보니까 주로 컴퓨터 작업이 많았습니다. 포토샵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어떤 디자인 툴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연필이라든지 어떤 수채화라든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못했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대다수의 시간이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꽤 많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화를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취미로 유화를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회사 업무도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림을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그런 보는 눈이 많이 길러져서, 그게 유화 작업을 할 때도 유화 재료 자체는 처음 다뤘는데 그림 그리는 그런 실력이 많이 늘어 있는 걸 깨달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화나 아니면 뭐 파스텔이 될 수도 있고요, 아크릴이 될 수도 있고, 수채화도 마찬가지고, 각각 재료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나 시간은 중요한데요. 본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어떤 재료, 툴에 상관없이 보는 눈이 길러지고 그림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관찰력이 향상이 되면은 어떤 툴, 재료를 사용을 하든 그림이 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개개인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서,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림 그리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어디를 생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서 실제로 연필로 그리시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실까요? 제 말에? 그래서 지금 집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집은 아마 중세 스타일의 그런 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추 지붕 부분을 그려봤고,
공쇄집이면 이런 나무 구조가 특징이잖아요. 이런 거를 혹시 참고하는 자료라든지 이미지를 보시고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AI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AI가 나오더라도 집에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은 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뭔가 구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저도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자꾸 그려보고 수정하면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한번 맞춰보고 지금 딱 보면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작업 방식은 딴 다음에 이렇게 또 축소해보고 위치도 맞춰보고 지금 지붕이 이렇게 옆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창문 같은 걸 그리려고 하는데 옆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옆면이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처음 배울 때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라고 많이 알려드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느 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퍼져나가는 스타일로 그립니다. 근데 이게 종이에 연필로 그리면은 처음에 위치를 잡고 디테일하게 그려 나가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그리실 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전체적으로 그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작업은 언제든 이렇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좀 더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의 그런 선 느낌도 좋고 포토샵으로 하는 이런 스케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해보고
사실 채색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명암을 그어 봤는데요. 채색하는 걸 염두에 두면 저는 사실 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선을 나중에는 좀 외곽 라인 빼고는 좀 삭제하는 편이라서 이런 명암 선이 들어가면 조금 안 되는 편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스케치만 할 거라서 명암도 자유롭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가 되게 많은데 사실 여기서 몇 개 안 씁니다. 크기를 끈 크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링 할 때도 모델러 분들이 캐릭터를 갖고 와서 세워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가 한 이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을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빼고 둥근 문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러프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옆면이 보이니까 문도 이렇게 옆면이 보이겠네요. 아무래도 인공물은 이런 구조적인 게 중요해서 그게 조금 기본 개념은 투시일 수 있고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리면서 계속 어디 고치고 끝도 없이 고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받침도 있을 테고.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니까. 명암을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붕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서. 그리고 저도 그림을 알려드리는 학생이 계신데 이분도 처음에 자꾸 모든 작업을 브러쉬로 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따서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모든 걸 그려야 한다, 이런 좀 강박이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는 것조차 그리는 맥락에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나 이렇게 브러쉬로 다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암은 아무래도 여기가 어두워지는 게 좋겠네요. 요 부분이 재미있는 주제 부위이기 때문에 빛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뭔가 많은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고증이 되어 보여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도 나무가 이렇게 덧대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구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가 스케치 라인이라고 적고 명암 표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암을 넣어줘야 보시는데 좀 더 파악이 되실 것 같아서 명암을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명암은 스케치 다 하고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좀 헷갈릴까봐 미리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여기도 안쪽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어두울 수 있겠네요. 빛이 지금 제가 그린 방향으로 오니까 여기는 왜 진할까요? 이 지붕에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서 이런 구조겠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은데도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쪽 면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여기 튀어나온 창문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자 넣어 보겠습니다. 그때 또 수정하죠 뭐.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고개로 내밀겠네요. 이 정도로. 네,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요. 여기까지 1부로 하고 2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